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5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이 75주년 행사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조폭 이재명이 참석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은요, SNS를 통해 가지고 그저 메시지만 남겼고요. 오히려 이주호 장관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켜간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헌신과 감사는 저 뒤편으로 내몰아치고, 그리고 종북과 그 친북중러 이 세력들이 지금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조폭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완전히 뭐 적폐청산 TF를 넘어선 깡패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국정기획위원회가요,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검찰에 이 보고를 받지 않기도 하고요. 보고를 받다가 중단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 보고를 미뤄서 저 멀리 다른 날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데, 검찰의 업무 보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업무 보고를 하더라도 검찰을 향해 가지고는 검찰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용 부실을 문제 삼고 있는데, 설사 내용이 부실하다 한다면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니까 검찰에서도 이를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검찰을 향해 가지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다가요,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권 통제 장치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협하는 이런 기소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기소하기 때문에 검찰을 없앤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을 위한 새로운 권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를 누가 하느냐? 기소 결정을 누가 하느냐? 바로 시민단체가 한다. 시민단체가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 기소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이름은 잘 지었어요. 기소심사위원회.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말이 시민이지, 이 시민, 일반 사람들이 일하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란 거는 결국에 자신들의 시민단체, 그리고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갖다가 누구를 기소할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 있던, 과거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기소한다, 검찰이 기소한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쫙 모입니다. 그래서 기소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재명은 기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시민을 더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든다고 검찰을 향해 가지고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미국의 대배심 사례를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처럼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결정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 시민단체가 올 텐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금 국정기획이 검찰 업무 보고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요,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국정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깡패 짓을 하고 있다, 조폭보다 더하다, 그리고 검찰을 너무 부수려고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75주년, 여기엔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당연히 6.25 전쟁에 이 기념식에 이주호 권한대행이 웬 말입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SNS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북미 대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북 주사파 운동권 그리고 친북중러 이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했기 때문에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데다가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1인 미디어로서 여러분들께 뉴스의 이면을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안 보겠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 정말 중요한 뉴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발 저희 방송이라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 국정기획위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드리면요. 국정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고 공수처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 공수처 역할을 강화하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겠다. 검찰보다도 더 파격 대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무엇입니까? 공수처는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 구걸을 하러 중앙지법부터 해서 서부지법까지 완전히 구걸을 하러 다닌 그런 집단입니다. 불법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불법 기소를 한 그런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장은 누구죠? 바로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는 21일에는 유승민을 몰래 만났다고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유승민을 몰래 만나고요. 그리고 15일에는 오세훈, 이준석 해가지고 김용태가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수 재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용태,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이준석, 김재석,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안 걸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런 공수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야당 몫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재건이요? 보수 재건 끝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은 사람 콕 찍어서 이제 수사하는 겁니다. 야당에서 무슨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공수처가 달려들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을 망가뜨리고 검찰의 시민단체를 집어넣고 공수처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수사처를 만들어서 대통령실 밑으로 넣고 이런 식의 지금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용태 한가하게 유승민을 찾고 있다고요? 유승민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사 때 김은혜 후보한테도 당내 경선에서 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세훈, 이준석 왜 만납니까? 이준석을 특히 왜 만납니까? 상대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입니다. 뭐 할 게 있다고 만납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김용태가 하는 이 행보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6월 30일이 어차피 임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리고 그냥 무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도 탄탄한 기초 위에 혁신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혁신을 한다고 외쳐본들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진짜 모래성 쌓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여당에 대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참 민주당 황당합니다.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주겠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한텐 조금 주겠다. 이게 이재명이 당선돼서 당선 축하금을 준다는 겁니까? 진짜 민생 회복을 위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민생 회복 지원금에 난민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난민을 제외하는 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가지고 관계 부처에서도 이 난민한테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말 복지라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쓸 곳에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막 쓰고 있죠.
그래서 세금이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요. 전부 추경 빚을 내는 겁니다. 20조 빚을 내는 겁니다. 빚이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 찍어내면 되는 겁니까? 20만 원, 15만 원, 50만 원 줄 것 같으면 그냥 대한민국에 헬리콥터 뿌려가지고 전 국민한테 그냥 100만 원씩, 1억씩, 10억씩 주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색내기 위해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데 물가 안정이라고 해놓고는 민주당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 출범식을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 무슨 말이냐고요? 돈을 뿌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인플레이션이 되죠. 물가가 올라가죠. 특히 소비 쿠폰을 뿌리면 더더욱이나 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대책 TF를 출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여당이 할 일입니까? 아니, 추경으로 빚을 내가지고 돈을 뿌려놓고 물가가 올라가면 어쩌나? 그래서 물가대책 TF를 만든다. 당연히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 오른다고 대책위원회를 만든다. 이 코미디 같은 얘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 돈을 나눠주는 것도요. 그냥 현금 지원이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지역화폐. 그래서 뭐 유명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아이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준다는 거, 뭐 페이백까지 해서 준다는 거, 그 돈, 거기에 들어간 돈, 잠시라도 있는 돈 20조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걸 갖고 또 그 낙전 수입이라고 하죠. 나머지 뭐 10만 원을 썼는데 95,500원을 썼다. 그럼 나머지 500원은 환불해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업자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업자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돈을 누가 먹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인데 또 물가대책 TF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채무탕감. 무담보로 채무탕감.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 이하이면 빚이 여러 건이건 탕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요, 돈 1,000만 원 빌리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2천만 원, 뭐 5천만 원을 담보 없이 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 이하 빚이면 그 빚의 어떤 명분,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모두 탕감 대상이 됩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을 하면 신용대출 건수에 상관없이 탕감액이 5천만 원 무조건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했건 뭐 무슨 뭐 사행성 뭐를 했건 간에 빚을 갚아준다는 것인데 자 이게 이 앞에서는 빚을 갚아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데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 정리 대상이고 약 113만 명이 채무 조정 또는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매입 대상이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이 개인 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 돈 8천억 원의 재원으로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돈을 써서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화가 나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정부 얘기만 드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 채권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변경을 통한 비영리 법인의 개인 부실 채권 매입 허용 방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앞에서 자 우리가 배드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자 채무를 사줄 테니까 이거 다 갚게 되는 겁니다 해놓고는 사실은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번에는 개인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도 이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빚을 갚아주게끔 하는 그런 규칙을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전체적인 틀로만 배드뱅크라고 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감독 규정을 변경을 해서 비영리 법인의 개인 부실 채권 매입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매입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사실상 특정 시민 단체에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주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또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주빌리은행 기억나시죠? 주빌리은행. 그 주빌리은행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성남시에서 했던 거 기본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소득 그리고 별별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왔던 거 그걸 이제 서울시로 와가지고 한다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다 한다는 거죠. 대장동은 저리 가라죠.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입니다. 은행 시민단체한테 돈을 어떻게 주느냐? 정부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산하에 시민단체들도 요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가 개인의 채권을 매입한 뒤에 그것을 추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거냐? 앞서서는 정부가 정부 돈을 들여서 금융을 사는 거죠. 자, 그럼 시민단체는 어떤 돈으로 이 채무를 사가지고 그 채무의 빚을 받아서 운영할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주빌리 은행 같이 똑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싼값에 그리고 금융회사들로부터 사실상 이렇게 기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한테 돈을 몰아주는데 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니들이 돈 놓고 돈 먹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발상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정부를 칭송하고 또 이재명 정부를 자랑하고 빚을 갚아주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는 거 이게 표면적인 것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빨대를 꽂고 어떻게든 돈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의 부실채권 시장 빗장을 풀어가지고요. 시민단체 배를 불리는 이런 배드뱅크를 시민단체한테 주겠다.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마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시민단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은 이재명이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헐값으로 부실 채권을 넘기는 관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그냥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챙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재명의 이런 무시무시한 조폭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뉴스를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야당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하와이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된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된다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국 보수를 망친 주범은 윤석열이다. 국민의힘 중진들이다. 한동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2번이나 본인이 사기 경선을 당했다. 본인은
민심에서 이겼는데 당심에서 당원들이 장난질을 쳐서 졌다 이러면서 본인이 당 후보가 안 된 것을 두고 굉장히 응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에는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 홍준표.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 그러나 홍준표는 문재인만큼 팬덤이 없고요. 이재명만큼 개딸이 없습니다. 당에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가서 이긴다는 겁니까? 그리고 일반인 시민들한테 이겼다고요? 민심에서 이겼다고요? 그 민심, 가짜 민심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바로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역선택이 뭡니까? 민주당 사람들은요, 국민의힘에 유승민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에 홍준표 찍었습니다. 왜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우리 당 아니니까 국민의힘 니들 개혁할 만한 사람들 뽑아보자. 그거 뭐 유승민, 홍준표 다 좋지.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나 유승민을 찍은 사람들은요. 투표장 가면 민주당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민심에서 이겼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본인이 이 당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침을 뱉는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야당에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심으로 당을 위한다면 본인이 사비를 내서라도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우파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단체라도 만들고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 하자 이런 시민단체와 조율해서 함께 해가지고 같이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나를 안 뽑아줬으니까 국민의힘은 망해야 돼. 이게 할 말입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뭐 연구원이라도 만든다거나 뭐 싱크탱크라도 만든다거나 해가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 하나 김무성이고 뭐고 누구 하나 사비를 들여가지고 우파에 어떤 싱크탱크나 하나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시민단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추위에 떨고 광장에서 정말 그 부름을 짖을 때 나와서 한번 얘기해 준 사람이 있냐고요. 그저 그냥 극우라고 손 떼고 자기들만 고고하다. 그러면서 지금 또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뉴스 왜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저 아침마다 10시에 생방송 하고 있는데 아침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시에도 꼭 라이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